안녕하세요, 가시환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3월 마지막 날이고 또 1분기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참 시간 빠른 것 같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0.6%의 상승과 함께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단연코 눈에 돋보이는 것이 바로 삼성 SDI. 오늘만 무려 6%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관련주인 LG화학까지 같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강세도 이어졌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하고 금융주 이쪽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고, 또 오늘 포스코를 제외한 다양한 원자재 관련주까지 좋은 모습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까지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다들 보합권 내에서 1, 2% 정도 등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흐름은 조금 특이했었어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장 종료 직전까지 순매수 포지션을 이어갔었는데, 동시효과에 접어들어서 외국인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또 기관은 반대로 그 물량을 다 매수해가면서 조금은 엇갈렸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의 큰 매수 없이 그냥 보합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무려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LG 에너지솔루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LG화학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LNF, 삼성화재, 네이버,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관. 기관도 마찬가지로 LNF,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SKC,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은 무려 5종목 내에서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4종목이나 모두 2차전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2%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최근에 파란색 음봉을 보여주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모처럼 파란색 음봉과 함께 1.2%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0.6%, 그리고 다우지수는 0.2%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약보합, 그리고 중국도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시초가와 다르게 조금 더 시장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2시가 조금 안 된 시점에서 약 0.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유를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그 협상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부정적인 의견들, 예를 들어서 기만 전술이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병력 재정비를 위해서 시간벌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 후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미국 증시에서 조금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제 선제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먼저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이런 이슈와는 조금 무관하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죠. 솔직히 저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과연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매우 임박했다, 그런 이야기를 내비쳤던 만큼 실제로 미국 의견대로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 2월달과 비교해도 이거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때문에 어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이슈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2%, 3%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하면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삼성 SDI 주가를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고, 또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그 끝은 있기 마련이고,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을 카카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도 저점에서 지금 2달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공포심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반대로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되 부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조금 더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공포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자, 카카오는 사실 2020년 3월달이었죠. 이때부터 해서 21년 6월달이죠. 자, 1년 3개월 동안 다른 종목들은 그 안에서 조정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무려 15개월 동안 별다른 조정도 없이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분명히 증권사에서는 카카오가 20만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15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내가 매수하고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히려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다가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매수의 시점으로 가지는 것이,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잘못 물리다 보면 이게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관점은 과거부터 별다른 조정 없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 위치에서 계속 좋은 의견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공포의 구간에서 조금은 용기를 내는 전략이 여러분들이 훨씬 수익을 내기 수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20년 3월달이었죠.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도 이 당시에 처음으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내가 수익이 났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종목 선정도 좋았겠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내가 정말 저점 매수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물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그 공포심에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금 이겨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오늘은 두 가지 업종이 정말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소재기업까지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전선 관련주들, 한마디로 원자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전선 오늘 2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원전선도 1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선 관련주는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원자재와 엮였다 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천연가스, 니켈, 그리고 곡물 사료까지 등등 수많은 업종들이 차례대로 순환이 돌았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구리와 관련된 전선 관련주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주는 솔직히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원자재 관련주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테마가 워낙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테마성 있는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죠. 삼성 SDI가 지금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소재 기업 중에서 LNF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LNF에 비해서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장대 운봉 구간에서 그 당시 아마도 내부자 거래 이슈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굉장히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급락이 조금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등장에서도 물론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LNF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첨보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일단 2차전지는 전 세계 시장 성장성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 시장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소재 기업들은 전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60만원 그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배터리 사업부로 물적 분할했고 또 이 배터리 사업부의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제가 시각을 멀리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주주총회에서 SK온의 상장 시점이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회장이 직접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의 2차전지 관련주와 함께 동일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물적 분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SK온이 상장할 텐데 굳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취지는 상장 시점을 서두르지 않는 만큼 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번 이와 같은 생각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행히도 어제 미국 증시와 다르게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치를 봤을 때 61선하고 거의 맞닿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3월 마지막 날인 만큼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